시사야. 어제 오늘의 발견 시간에서 도심의 둥지를 튼 외가리떼 이야기 들려드렸었죠. 그런데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중엔 보기 힘든 멸종 위기종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 야생동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민종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수의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수의사님이 몸담고 계시는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서울시 야생동물센터는 우선적으로 질병,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치료해서 다시 자연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광견병과 같은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 전염병의 초기 방역 역할, 또 멸종위기종 관련 연구와 같은 그런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구조하고 치료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일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수도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정시 퇴근, 뭐 정시 출근 이런 건 없겠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이 서울한 서식지가 주로 야생동물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서울 안에 정말 골고루 다 발견되는 편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발견이 되고요. 예. 도심에서는 또 도심대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는 만큼 이제 발견이 잘 되어서 구조가 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고층 빌딩에서 박쥐가 발견된다든지 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너구리가 발견된다든지 또는 유리창 충돌로 땅에 떨어진 새들 이런 종류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뭐 숲속에서는 흔히 예상하시듯이 이제 다친 그런 동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등산객분들이나 인근 주민들께서 다친 야생동물들을 많이 발견하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신고를 하셔서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차로변에서는 물론 운전자분들이 많이 발견하여 신고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저는 서울 도심에 좀 이렇게 야산이나 공원 뭐 이런 곳에서 주로 발견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서울 곳곳에 도심 안에서 막 발견이 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센터에는 어떤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총 15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포유류로는 고라니, 너구리, 삭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류로 따지면 흔히 많이들 보시는 조류인 큰부리 까마귀, 까치, 집비둘기, 맷비둘기 이런 종류들이 있고 또 천연기념물로는 솔부엉이, 황조롱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리류로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구조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어요? 가장 최근이라고 하시니 오늘 구조된 동물로는 파랑새 1마리, 직박구리 2마리, 맷비둘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중에 맷비둘기 1마리는 응급처치 중에 폐사하고 말았고요. 나머지 4마리는 또 힘겹게 삶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야생동물센터에서 직접 구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지자체나 이런 데서 통보가 와서 구조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금 비교적 단순한 구조인 조류들이 뭐 바닥에 떨어져 있다든지 미아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예. 네, 각 구청에서 이제 그 다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저희 쪽으로 인계하여 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너구리라든지 일반적으로 잡기 어려운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구조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께서요, 이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다친 동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몇 프로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뭐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30% 내외입니다. 30% 내외요? 네.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10마리가 들어오면 그중에 3마리에서 4마리 사이만 사실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는
뭐 오다가 이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 치료 중에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절반 이상의 동물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이제 저희 센터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다른 센터로 이제 혹은 그 계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첩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원이나 뭐 다른 센터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이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조한 동물 중에 좀 희귀한 예. 멸종위기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멸종위기 정도 안락사를 합니까?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락사 고려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예. 최대한 이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되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멸종위기종 어떤 종이 들어옵니까? 멸종위기종으로는 삭, 매, 삭. 독수리, 이런 종류들, 특히 매 종류가 서울 시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이에요. 매요? 네. 뭐 어디 도심 건물이나 이런 데 둥지를 트는 겁니까? 둥지를 트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리창에 조류들이 사실 유리창으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강력한 속도로 빠르게 날다가 충돌해서 아이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부의 뇌손상이나 뇌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지금 센터가 문을 연 게 2017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좀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사실 2017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500마리 가량 구조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개체수를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는 그보다는 훨씬 더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의 자연환경이 좋아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림이나 원래 살던 서식지 등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먹이도 없어지고 산림도 줄어들고 나무도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서식지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거기서 밀려난 애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니 도시 내에서는 또 공원, 녹지 등에 이제 사람이 살기 좋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는 오히려 서식하기에 점점 좋은 곳이 되고 산림은 부족해지고 약간 이런 경우가 아닐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서식지 영역 다툼 같은 걸 인간하고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 우리 동물 이런 동물 살고 있는데 이 동물이 좀 다른 데 살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에 둥지를 지었다를 낳았다. 그런 종류의 민원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조금 덩치가 큰 동물도 그렇게 민원 대상이 됩니까? 덩치가 큰 동물이라 그러면 족제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영업에 굉장한 지장을 준다 이런 식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까? 사실 이제 정상적인 동물들은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것도 이제 도시 생태계의 일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조를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에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조금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구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혹은 미아 상황이다. 이런 게 확실할 경우에는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도심에서 도심에는 인간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야생동물도 함께 살고 있는 건데요. 구조를 다니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느끼세요? 또 힘든 점도 궁금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식이 조금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내가 너무 귀찮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얘네들도 나와 이제 서식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드려야 될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자면 예. 지금은 조금 많이 활성화된 것도 같은데 유리창에 예를 들면 점을 이제 고층 건물 같은데 찍어주면 높이 5cm, 가로 10cm 이 정도 점을 유리창에 다 찍어주면 조류가 이제 유리창을 유리창으로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생태 통로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좀 만들어서 고라니나 너구리들이 도로변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조금 방지해주는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제일 힘든 점은 혹시 없으세요? 가서 실제로 가장 힘든 점이라 예. 그러면 네 사실 그런 민원에 대처할 때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멀쩡히 사는 동물들을 사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아 개체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미아라고도 표현을 하고 조금 심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납치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동물들은 조금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당연히 본인들은 이제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새끼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조금 떨어져서 더 지켜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정말 부모가 없다, 정말 미아 상태다 하고 이제 센터로 데리고 오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아기들 밥을 먹여가면서 키워서 내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게 마음처럼 자연에서 그렇구나. 어미가 주는 밥처럼 그렇게 잘 성장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야생동물 발견한다고 이거 네. 어미 어디 갔구나 그래서 금방 가가지고 뭐 구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켜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민종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수의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